어,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는 영상을 보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것이 로봇에 가지고 있는 현실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로봇 기술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인간형 로봇 휴보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첫 연구는 2002년도에 시작했고 그때부터 KHR-1, KHR-2, 그다음에 2004년에 휴보 로봇, 그다음에 알버트 휴보, 휴보 FX1, 휴보2, DRC 휴보, DRC 휴보 플러스까지 최근까지 저희가 인간형 로봇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휴보 로봇은 선생님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 20-30곳에서 우리 휴보 로봇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 쓰고 있는데 처음에 보내고 나서 잘 씁니까? 하고 물어보면 한 달쯤 있다 제일 처음 오는 연락이 손가락이 망가졌어요. 손가락이 망가졌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문을 열다 손가락이 망가졌대요. 왜 그러냐면 로봇이 잘하는 게 있고 로봇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로봇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기마자세로 12시간 서 있어라. 제일 잘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잘하는 건 뭘까요? 사람이 잘하는 거는 힘 쭉 빼고 있어라. 참 잘합니다. 로봇이 제일 못하는 게 힘 쭉 빼고 있어라. 그럼 로봇은 어쩔 줄은 몰라요. 우리 휴보 로봇이 달파 로보틱 챌린지에 가서 했던 게 차에서 내리기, 문 열기, 그다음에 벽에 구멍 뚫기, 이 모든 것들이 로봇이 주변과 힘을 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힘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분배를 잘 못하면 아까 우리 비디오에서 봤듯이 넘어지고 부서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로봇이 실제로 사용될 때 정말 큰 문제는 자기가 이 일을 잘 수행하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 로봇이 가서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컵을 갖고 와, 그러면 컵을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근데 로봇 입장에서는 이 컵을 가져와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해요. 한 손으로 가져올까? 두 손으로 가져올까? 위를 잡을까? 옆을 잡을까? 그다음에 걸어가서 잡을까? 몸을 기대서 잡을까? 모든 거 하나도 로봇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난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로봇 보고 저 컵 집어와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지만 거기에는 100가지도 넘는 생각해야 될, 결정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지능 로봇의 시대가 오니까 이제 이런 로봇들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모든 걸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로봇들은 아직은 공장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나오길 아주 그 기술 속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로봇 자동차 공장에 로봇이 도입된 거는 7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가 로봇이 실용화된 원년이죠. 시작돼서 로봇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로봇은 결코 사람이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절대 로봇이 하지 않습니다. 로봇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하기 힘들고 위험하고 불가능한 일, 이런 일들을 로봇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해서 나이가 들었건 어떤 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하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손길이 뭐냐면 밥을 먹여준다든가 아니면 화장실 갈 때 대신 뒤를 깨끗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그다음에 뭐 밤에 불편하면 깨워서 물을 한 컵 얻어 먹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남한테 시키면 편할 것 같지만 남이 해주고 나면 우리 하나 잃는 게 있어요. 인간으로 존엄을 잃습니다. 존엄을 잃어요. 부끄러운 걸 보여줘야 되고 정말 가장 편하게 먹어야 될 밥을 누가 입에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순간에 물을 먹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깨워야 되고 하는 것들은 나한테 너무너무 불편한 일입니다. 인간의 존엄.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장 인터뷰해보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 필요 없고 내 의지로 원할 때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있다면 난 행복하겠다라고 말을 해. 그래서 로봇 아까 보면 우리 제나 로봇 보면 사람이 하면 이 모든 달파 로봇 챌린지 우리 휴보 로봇이 40분 동안을 고생하면서 했는데 사람한테 시키면 1분 40초면 다 해요. 뛰어가면서 후다다닥 끝날 일이에요. 그 40분을 기다립니다. 그건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물 한 모금 먹기 위해서 사람을 깨워야 되는 분이 있다면 15분이 걸리더라도 1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눈을 깜빡거리고 손끝 하나로 해서 로봇이 와서 이렇게 와서 내가 원할 때 그 로봇한테 내가 먹을 수 있다면 그분은 그 이상 더 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로봇이 그럼 기술적으로 얼마큼 서로 뛰어나고 어떤 것은 기술적으로 좀 간단한가 살펴보면
가로축에는 얼만큼 이것이 기계적으로 복잡하고 첨단 기술이 쓰였나는 걸 가로축에 적어놨습니다. 근데 세로축에는 이것이 얼만큼 똑똑한가 이런 거를 세로축에 놨어요. 그래서 말한 이 모든 로봇들을 여기다 한번 억지로 넣어봤어요. 우리 산업용 로봇은 분명히 굉장히 기구적으로 아주 옛날 기술을 썼거나 아니면 첨단 기술을 썼거나 굉장히 기술적으로 폭이 넓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은 거의 바닥일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산업용 로봇을 이렇게 한번 놔봤어요. 이런 기술을 놓고 볼 때 이 로봇들을 다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로봇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로봇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도 고전적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휴보 로봇도 보면 굉장히 첨단 같지만 안을 다 분석해 보면 거기는 우리가 많이 쓰는 알루미늄이라는 재료가 들어가 있고 요즘 많이 쓰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많이 쓰는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거 하나씩 놓고 보면 어떤 것도 이것이 우주에서 날아온 기술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과거 10년, 20년, 30년 다 꾸준히 쌓아왔던 인류의 기술을 뭉쳐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지극히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지식들의 집합체.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맘때 아주 유명했던 알파고와 그 바둑 경기를 기억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장면이 TV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설명은 알파고의 인공지능을 설명하면서 배경에는 이런 인간형 로봇이 나와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이 인공지능이 생기면 로봇은 어떻게 다릅니까? 로봇과 인공지능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로봇과 인공지능은 전혀 관계가 없죠. 우리 인공지능을 로봇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은 서로 도와주는 관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로봇이 굉장히 인공지능이 발전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안을 살펴보면 요새 딥러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 이런 조건들이 막 주어지고 나면 아 이렇구나라고 추론하는 것들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라고 그러는데 분류 운전을 하는데 아 이건 길이고 이건 사람이고 이건 옆차고 이건 앞차고 구별해내는 것들 이런 능력들은 굉장히 좋아요. 객관적인 자료. 그러나 주관적인 판단 이게 따뜻하니? 라고 물어볼 때 따뜻하다는 거는 내 기분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예요. 그거를 자료로 객관화시켜 갖고 이런 조건이 되면 그 27.3도가 높으면 미지근하고 따뜻한 거고 거기다가 약간의 오늘 기호 뭐 습도를 다 감안해서 이렇게 해서 이건 뭐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말해서 아 따뜻하군요 말하는 거는 우리가 따뜻하고 말하는 거하고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도 우리가 굉장히 발전한 것 같지만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결론 추론내는 거 그거는 마치 로봇이 아까 말한 이런 조립을 잘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원래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잘할 겁니다. 그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진단, 그다음에 바둑두기,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이렇게 뭐죠? 판결한다고 그러나요? 그다음에 이런 재판 같은 것도 잘할 수 있고 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점점 더 잘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려도 생각처럼 좀 더디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들도 보면 잘하는 건 점점 더 잘할 겁니다. 힘쓰고 반복된 일을 잘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 가서 정해진 일 갔다 오고 이런 일을 점점 더 잘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하고 상호작용하고 미묘한 일을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선생님이 로봇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산업용 로봇, 또 하나는 AI 로봇, 지능 로봇, 산업 두 개로 크게 덩어리를 나눠서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한번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긴 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결정된 로봇이다. 디터미니스틱 로봇이다. 그건 뭐냐면 하는 일을 딱딱 정해서 아주 정규적인 일을 하는 로봇, 그걸 우리 산업용 로봇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특정을 규정 지은 거죠. 자, AI 로봇은 뭐라고 한번 생각해봤냐면 셀프 서바이빙 로봇,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로봇. 그러면 우리가 정말 스스로 혼자 살아남는 로봇이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없어요. 그리고 그럼 어떤 로봇이 스스로 내 생존하면서 나를 도와줄까? 나를 알아서 씻고 알아서 깨끗하게 하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로봇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 사이에다가 선생님이 로봇 한 덩어리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중간에 있는 로봇을 전문가형 로봇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퍼레이터가 조종하는 로봇, 조종자가 있는 로봇. 자, 그걸 우리가 전문가형 로봇이다. 조종자라는 거는 전문가입니다. 그게 의사 선생님일 수도 있고
드론 오퍼레이터일 수도 있고 자동차는 자동차 운전자일 수도 있고 뭔가 라이선스가 있는 혹은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조종하는 로봇. 그거를 우리가 전문가의 로봇이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게 무슨 일을 하느냐? 살펴보면 자, 이 로봇은 일단 이런 자연 환경에 노출이 됩니다. 저런 로봇은 공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노출되는데 노출되면 주변에 환경이 있습니다. 산도 있고 바닥도 있고 골목길도 다 있습니다. 이 로봇은 거기에서 스스로 자기가 생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딪히면 안 돼요. 드론이 날아가는데 자기가 장치가 있어갖고 나무는 피해가야 되고 바닥하고 높이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 환경과는 완전한 물리적인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우리 환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봇에서 볼 때는 하나는 물리적인 환경, 또 하나의 굉장히 어려운 환경,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이란 걸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로봇이. 환경은 오케이, 자기가 충돌 안 하고 잘 비켜가면 되겠는데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겠느냐. 아직은 untrained public, 그 로봇을 전혀 모르고 이해 못하는 일반인들한테는 절대로 상호작용하면 너무 위험해집니다. 상호작용 안 해요. 여러분들이 드론이 피자를 배달하러 왔어요. 그러면 피자를 갖다 맞네 그러고 피자 이렇게 뺏으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드론이 놓고 가면 그걸 내가 집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갖고 커피 나르는 로봇이 있다 그러는데 커피 와서 커피잔 뺏으면 큰일 납니다. 떨어뜨려요. 틀림없이. 커피를 들고 와서 잔 들고 서 있으면 내가 들거나 아니면 책상에 놓으면 그걸 가져가는 형태를 가져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는 여기 선생님이 가로축에는 모빌리티라는 말을 썼고 세로축에는 인텔리전트라는 말을 썼어요. AI라는 말을 썼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아주 동작 빠르고 힘세고 강한 것들한테는 절대로 자율성을 주지 않습니다. 너 시킨 대로만 해라. 거꾸로 전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자율성을 준다. 네 마음대로 판단해라. 예를 들면 여기 어떤 모니터 카메라가 있어갖고 길에서 마음 나쁜 사람을 골라내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럼 막 골라내요. 맞으면 좋고 틀리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그거 딱 알아맞추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잘 맞추네. 그럼 오케이. 여기다 따기를 딱 한 대 때리는 로봇을 갖다 놓고 마음에 안 들면 한 대씩 때려라. 그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야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그래서 이 판단이 어떤 결과를 행위로 옮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려하기를 야 우리 교수님 휴보 만드는데 저거 잘못하면 킬러 로봇 되는 거 아니야? 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로봇 연구자들이 제일 조심하는 것이 이것이 나가서 자기가 정해진 일 이외에 자율성을 발휘해서 하는 일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인공지능 세대, 로봇 시대라고 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결국은 로봇과 또 인공지능과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같이 공존할 것이냐? 공존한 유일한 방법은 로봇은 로봇답게 다루고 사람은 사람답고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답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돼요. 근데 제대로 된 인공지능을 쓰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분석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걸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주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인공지능 혹은 이런 대화하는 이런 장치가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알고 이해하고 그게 어떤 스토리가 뒤에 있는지 알아야 이것이 나오는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떤 과정을 알고 있어야 내가 그거를 주관적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봇을 제대로 사용할 때 자율차도 제대로 사용할 때 안전하게 쓸 수 있지 자율차니까 틀어놓고 낮잠 자고 딴 데 갔다 오면 분명히 사고 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성능과 제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하기 힘든 부분은 로봇한테 AI한테 그리고 그것이 못하는 부분 내가 의미를 가져야 될 부분들은 내가 할 때 정말 로봇과 인공지능과 공존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거기서 승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